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60여 시간을 달려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밤 8시 반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8개월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또다시 지루한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셨죠? 10시 14분 쪽에 좀 전에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23일 오후 4시 34분인가요? 평양역 시간이 그 정도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65시간, 6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쭉 지켜보셨잖아요. 대장정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열차 여행이 단순히 교통수단을 열차로 활용했다는 차원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매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의 시선을 60여 시간의 시선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북한 내에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외부에 이런 길게 철도 여행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이번 그 철도 여행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과거 1992년도에 등소평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남순 강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남부 지역의 개혁 개방 지역들을 도는 그러면서 장쩌면 주석의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까지 열차를 타고 오면서 중국 전체를 어쨌든 차창 밖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도 개혁 개방으로 앞으로 간다. 그리고 그 개혁 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많은 지금 제재 완화를 또는 제재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김정은 위원장이 펼쳐왔다. 또 동당역에서부터 승용차로 또 이제는 그 하노이까지 가는 이 여정 자체도 도이모이 그 베트남의 개혁 개방의 성공 이것을 북한도 매우 중요한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개혁 개방의 길로 갈 수 있으니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시위의 성격이 강한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 보석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베트남 입성 55년 만이라고 하죠.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잠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영현 교수님이랑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일단 이 열차를 타고 올 것을 예상을 했느냐. 근데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고 김 교수님도 예상 못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60여 시간을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김 교수님 말씀의 분석에 저는 대부분 또 동의를 하고요. 근데 더불어서 하나 더 좀 첨부를 한다면 일단 북한과 중국과의 정말 특수한 관계를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중국 언론 매체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60여 시간을 중국을 횡단하면서 오면서 그 철도의 그 노선들이 많은 부분 중국 정부 당국이 다 이게 통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경호 문제에서도 중국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이 비슷한 그 방법으로 중국을 횡단해서 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그 지도자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북중 간의 특수한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판을 앞두고 확실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베트남의 방문은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지금 55년 만인가요? 이런 식으로 방문, 물론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국빈 방문은 아닐 가능성은 크다라고 처음부터 공식 우호 방문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빈 방문을 하려면 일정이 1박 2일 이상 돼야 되고 많은 의정과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방문의 핵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은 좀 힘들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북한이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서 지금 여태까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처음
그런 공식 우호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의 혈맹 관계의 특수성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춘제 연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굉장히 고향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열차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에 이렇게 열차 길을 열어주고 통제를 시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한 60km 정도로 가는 그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죠. 지금 다 고속철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이 그만큼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역시 중국과 북한의 체제의 특수성이 저는 충분히 묻어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중국은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공산당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갔던 길을 재현한다고 저희들이 이제 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김일성 주석은 광저우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이용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를 통해서 직접 중국, 베트남을 눈으로 보겠다. 그게 굉장히 강하게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개혁개방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제재 완화, 제재 해제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을 북한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본인이 그 60여 시간의 철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대장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고난의 행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60여 시간 기차 여행을 한다는 건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죠. 끝나고 돌아갈 때 그렇게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은 마음이라도 좀 가벼울 수 있는데 세계의 단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60여 시간의 열차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라고 봐야죠. 지금 화면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 연도에 나온 시민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피로감을 좀 느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네네.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으니 미국이 지금의 그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에게만 그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미국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인 비핵화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용 차량을 타고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목에 들러볼 만한, 들러봄직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참전용사 묘지나 삼성전자 공장 같은 곳을 좀 둘러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금세 알려질 것 같아서 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탕린의 지금 삼성공장, 박린이죠. 박린의 삼성공장에 바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묘지도 있기 때문에 글쎄 금세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것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실무 협상이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가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도 지금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3월 1일 날까지 베트남이 체류를 하고 2일 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월 1일이 이제 온전히 하루가 비죠. 그래서 그때에 좀 몇 군데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삼성 공장을 과연 갈까?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삼성 공장을 가는 게 썩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발전된 경제 모델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삼성공장은 한국의 공장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막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으면 뭐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데 하이퐁에 이제 빈페스트가 얘기되는데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방문을 유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열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돌아갈 때는 무슨 교통편을 이용할지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뭐 돌아갈 때도 아마 역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물론 이제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순으로 그 귀국길에 오르면서 뭐 가능성의 영역입니다만 시진핑 주석과의 그 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지난번에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중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방문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공유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열차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좀 가벼운 그런 행보로 돌아가면서 중국의 남부 지역의 주요 그 경제 시설을 돌아볼 수도 있다. 또 박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베트남의 기획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자 유치를 통한 기획 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자 유치의 어떤 성공 사례 그런 공장들을 둘러보면서 뭐 그러면서 삼성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삼성을 간다면 그것은 이제 서울 답방에 대한 상당히 좋은 신호를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 교수님의 예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27일 날 저녁에 이제 양국 정상이 만찬을 하고요. 28일 날에 이제 여러 차례 회담을 할 거다고 백악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만난 게 한 4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만찬을 하고 또 다음 날 이제 본격적으로 단독 확대 회담을 할 것 같은데 만찬 분위기를 보면 대충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합의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핵심적인 사안 한두 개 정도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오늘까지도 되고요. 만날까요? 오늘까지도 어제부터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고를 하고 아마 그 만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를 보면은 11일 밤, 12일까지도 새벽까지도 계속 그 회담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합의문은 뭐 상당히 지금 채워졌을 겁니다. 이제 몇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찬이 아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분위기로 만찬을 할 것인지 이것이 그냥 양국 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친선의 그런 그 회담이고 그러면은 만찬 분위기가 뭐 훨씬 더 편하게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그 다음 날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결판을 앞두고 같이 저녁을 만찬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도 나옵니다만 아마 만찬 인원이 지금 최소화된 것 같습니다. 그 몇 명 안 되고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믹 멀베인이 이제 비서실장과 폼페이오 장관 그러면 카운터파트로 뭐 김여정, 김영철이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우호 친선 공식 만찬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종의 협상이 그 마지막 협의와 담판이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1차 때 단독 회담, 확대 회담하고 오찬 회동을 또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사실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때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네. 만찬은 사실 회담이 시작되기 전날의 식사이긴 하지만 이때도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그 만찬 참석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만찬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만찬이 잡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28일 여러 회담들을 하겠다고 했고 27일 날 만찬이 잡혔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분위기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만찬을 미리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보면 만찬이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통상적인 정상회담을 넘어서서 북미 간에 우리가 이른바 이제 단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의 중요한 내용들의 어떤 가닥을 잡는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행보를 띠는 첫 번째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매우 무게감 있는 회담인데 그 회담을 28일에 주로 하고 27일 날 만찬을 잡았다는 것은 그 28일 회담의 그 색깔이 상당히 좀 밝은 색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잠시 전에 이제 1차 싱가포르 회담 때 두 정상이 약간의 산책하는 장면이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깜짝 산책. 뭐 우리 남북 정상들은 도보다리 산책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의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이번에 거기 이제 회담장으로 이용할 그 호텔 쪽에서도 그게 메트로폴 호텔이지만 회담장으로 유력한데 그런 장소가 좀 마련돼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노이는 물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의 호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녹지도 많고 직접 가서 보시면 거기가 또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녹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지도자가 그 거닐 수 있는 곳은 뭐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상 또 시설들도 좋기 때문에 그런 뭐 지도자 간에 지난번에는 굉장히 짧은 거리를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도 있고요. 1박 2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 두 지도자가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뭐 뒤에 통역이 붙더라도 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영어는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가능하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다 많은 그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거라고 봅니다. 예. 김 위원장의 숙소가 과연 어딜 것이냐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멜리아 호텔로 낙점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 프레스 센터가 차려질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또 겹치는 게 아니냐 동선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이 프레스 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서로 동선 겹치는 것까지 생기면서 결정이 늦어졌던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거는 끝까지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의전을 놓고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프레스, 이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그 숙소가 글로 정해진 건데 결국 옮기게 된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멜리아 호텔이 마지막에 결정이 됐는데 지도를 이제 우리가 벌써 많이 봤습니다만 그 멜리아 호텔 결정에는 결국 그 방금 말씀하신 소피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 장소로 지금 결정이 되는 상황과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JW 메리엇 호텔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텔인데 숙소인데 거기서 서로 거리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메리아 호텔 바로 옆에 회담장이 이제 그 결국 결정이 됐고 5분 거리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km 떨어져 있는데 와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랑은 많이 다른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회담을 앞두고 이게 결국은 중요한 담판을 앞둔 회담이다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반증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전의 어떤 일종의 기싸움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 마지막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김정은 위원장 근처 숙소에 와서 같이 회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경호 문제가 그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숙소가 미리 결정되기보다는 몇 개의 숙소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하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것이고 또 그 경호를 위해서 가장 늦게 숙소를 결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과 좀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협상 의제 이야기 좀 잠깐 몇 개 할게요. 아까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분위기는 일단 좋다는 게 현지 우리 취재진도 이야기입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루 먼저 지금 하노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건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전에 1차 때는 동시에 둘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함께 왔거든요.
먼저 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죠. 예, 비건 대표가 지금 실무회담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행사의 총괄은 폼페이오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할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비건 대표의 보고를 받으면서 최종적인 그 앞으로 합의문 같은 거에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가 되는 형태로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이번 회담에서 조금 차이를 1차 회담이랑 비교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에 차이가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1차 회담 때는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 총책임을 했죠. 그래서 와서 계속 김영철을 이제 하면서 물론 그 밑에 성킴 대사와 최선희 라인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계속 얘기를 했고 기억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11일 날 바로 1차 북미 회담 전 하루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약간 한 발 물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대표한테 일단 일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비건 대표가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또 하루 먼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한번 먼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 김영철 부위원장과 혹시 또 고위급 라인 간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의 입장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무 라인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들, 가장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쪽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제재 해제입니다. 그런데 제재 해제는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 완화 정도를 우회적으로 제재 유예 조치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최고 지도자들 몫으로 아마 남겨놨을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시간표를 갖고 핵을 포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에서는 접점을 명확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최고 지도자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미 최고 지도자가 내일하고 모레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그것을 점검하는 그리고 상당한 근접한 내용들을 서로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이나 아마 뭐 내일 오전 정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라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상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급 라인으로 김영철 폼페이오, 그 다음에 실무 라인으로 김영철, 그 다음에 비건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김영철 비건 라인까지 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이 단판이라고 하는 것이 두 지도자가 사실상 결론을 전날 정도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작업을 폼페이오, 김영철 두 고위급 인사들이 사전에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최종 정리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에 이를 것인가. 일단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는 많은 언론들이 조명을 하기를 선동결 후 비핵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최종적인 비핵화의 방향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그 미국 고위급 협상단, 하노이에 있는 협상단인데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비건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지난주까지도.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아마 이번 합의문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다른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뭔가 공통점을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이른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FFBD 형태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 나왔던 비핵화 정의에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나왔던 형태까지만 가더라도 그때는 상당히 명확하게 북한 비핵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쨌든 첫 번째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속 얘기했던 이제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내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인가. 근데 동결은 지금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고위급 미국의 대표 협상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됐는데요. 동결 자체도 굉장히 합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을 만약에 협상단 대표가 말한 것처럼 WMD 전체에 대한 동결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비핵화 측면에서. 동결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선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선포만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동결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고요. 더불어서 IAEA 사찰단이나 국제사찰단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 동결을 계속 확인하고 동결 과정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동안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WMD 전체를 한다면 이거는 뭐 거의 신고에 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다시 영변으로 돌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이 폐기를 또 검증을 통한 폐기를 약속하고 거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주는지가 핵심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합의에 나올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행 계획은 언제까지 만든다. 그 정도가 현재로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도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교지역학 교수,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